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한무철이 최규태를 바라보며 차갑게 내뱉은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무철의 눈빛에는 배신당한 분노와 치밀한 복수심이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숨기면서 복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무철의 복수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철은 규태 앞에서 여전히 순진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규태를 만날 때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규태야,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았던 그 순간부터 난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라며 차가운 다짐을 되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철의 이중적 모습은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완벽한 복수의 서막이었고 시청자들은 무철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규태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철의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 이미자와의 관계에서 무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철은 이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미자야, 그동안 내가 돈만 쫓아다니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이미자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네요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무철은 이미자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라고 다짐했고 이미자는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한태아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도 사업 얘기나 돈 얘기만 하던 무철이 이제는 아들의 고민을 먼저 물어보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네요. 예전엔 집에 와도 사업 얘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제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신기해요라는 태아의 말에 무철은 그래, 아빠가 미안했다. 이제부터는 내 얘기부터 들어줄게.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라며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딸 한서우 역시 아버지의 변화를 반가워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늘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여요. 우리 가족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서우의 말에 무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치킨집 사장 김대식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혜숙과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고 급기야 혜숙은 이혼을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이혼해요.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평생 치킨집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저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어요라는 혜숙의 냉정한 말에 대식은 겉으로는 마음대로 해라며 무심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내에게는 무능한 남편으로만 비춰졌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런 대식을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무철이었습니다. 무철은 치킨집 문을 열며 환한 웃음으로 야, 우리 김 사장. 치킨 냄새가 죽이네. 오랜만에 친구랑 한잔하러 왔다라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식은 처음에는 뭐하러 왔냐, 내 건물주가 여기서 치킨 냄새 맡을 일은 없잖아라며 시큰둥했지만 무철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눈 대화는 중년 남성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고등학교 때는 세상 무서울 게 없었는데 이제는 집에 가는 것도 두렵다는 대식의 말에 무철은 그때가 좋았지. 돈 걱정도 없고 꿈도 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서로 멀어진 것 같아라며 공감했습니다. 무철은 대식에게 진심 어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때처럼 서로 욕도 하고 웃고 떠들고 진짜 친구처럼 지내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라며 손을 내밀었고 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우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지만 무철에게는 단순한 화해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식을 통해 규태의 추가적인 비리를 파악하고 복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속셈도 있었던 것입니다. 술이 몇 잔 오간 뒤 무철은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근데 대식아, 너 혹시 규태랑 요즘 자주 만나냐? 내가 모르는 무슨 거래 같은 거 있어? 대식은 처음에는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규태 그 인간이 요즘 내 치킨집 건물까지 노리고 있어. 임대료도 계속 올리자고 하고 나보고 나가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솔직히 나도 버거워 죽겠어. 무철은 속으로 역시 그렇구나라며 복수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해숙과 이미자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각자의 남편 문제 때문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해숙은 이미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미자야, 솔직히 내가 무철이랑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참 답답했어. 무철이가 돈만 밝히고 가족은 뒷전인 것 같아서 안타까웠거든. 그런데 요즘은 무철이가 조금 변한 것 같더라. 부러워. 이미자는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요즘 그걸 느끼고 있어. 예전 같으면 절대 안 할 말들을 하더라고. 내가 고생한 걸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하고.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해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나마 너는 좋겠다. 우리 대식이는 변할 기미도 안 보여. 그냥 매일 치킨이나 튀기고 손님들 상대하고 그게 전부야.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살 생각하니까 숨이 막혀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한편 최규태는 점점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갑자기 사설 탐정을 만났다는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혹시 자신의 과거 비리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서류를 뒤적이며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무철이 왜 갑자기 사설 탐정을 만났을까? 혹시 뭔가 알아챈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겁만 주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규태는 무철과 만날 때마다 그의 표정과 말투를 세심하게 관찰했지만 무철은 워낙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서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철이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자 규태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철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규태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흔적들, 규태가 차명으로 돌려둔 계좌들, 그리고 사기 행각에 동조했던 공범들의 존재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이 모든 증거들을 당장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규태가 더 안심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야 제대로 무너뜨릴 수 있어.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정의롭게 해야 한다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무철의 치밀함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평생 당하기만 살았던 선량한 사람들의 대리만족을 충족시켜준 것이죠. 시간이 흘러 무철은 일부러 규태에게 더욱 다가가며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규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무철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철은 규태와 단둘이 있을 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규태야, 내가 요즘 참 고마운 게 뭔지 알아? 내가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이 힘든 세상을 버텨내고 있는 거야. 진짜 고마워. 규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철의 말투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철의 얼굴에는 여전히 순진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규태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밤 규태는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무철이 차갑게 웃으며 내가 날 속였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던 것입니다. 꿈에서 깬 규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설마 무철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며 불안해했지만 다음날 만난 무철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기에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무철의 복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갔고 규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 갔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무철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이 예전과 달리 가정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한태아와 한서우 역시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서우의 말에 무철은 잠시 눈을 감으며 그래, 이게 진짜 대운이구나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규태가 무철을 완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무철은 규태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하나 규태 앞에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서류, 차명 계좌 내역, 공범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규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규태야, 게임 끝이다. 내가 날 배신한 순간부터 난 이날만 기다렸어라는 무철의 차가운 말에 규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철아, 잠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무철은 단호했습니다. 오해? 이 모든 서류가 오해란 말이야? 내 집, 내 돈, 내 믿음을 다 가져간 게 오해냐?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으면서 웃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 전부 오해였다고. 규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마지막 순간에 차갑게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랑 나 그리고 대식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쌓아온 우정이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게 참 슬프다.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나는 이제 내 가족을 지키면서 살 거다. 내가 빼앗으려 했던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았거든. 규태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이 배신과 복수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무철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당신,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가장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한태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다 잊고 앞으로만 봐요라고 했고 한서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집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변하시니까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라며 웃었습니다. 무철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왔던 것들, 돈과 성공과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야 알겠다. 진짜 대우는 돈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관계들이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어라며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저녁 식탁을 가득 채우며 무철은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